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이제 수정 명령어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네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뭐 오토캐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가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복사가 되는 거고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자르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명령어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동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반지름 20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기 move 그러면 객체 선택해 달라고 떠요. 객체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도 되지만 윈도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는 포함 선택이었죠. 그리고 크로스는 걸침 선택입니다. 어쨌든 선택이 끝나면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목적지까지 클릭. 그러면 여기 있던 객체가 이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 목적지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인이 있어요. 요 끝에다가 원을 맞추고 싶어요. 이동하기, 중심점이 끝점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기, 기준점을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원의 중심점이 선의 끝점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이동해 보시죠. 카피하고 이동하고 카피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목적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는 거죠. 카피, 기준점, 목적지.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얘는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 속성 일치, 특성 일치하고요. 그 다음 이 안쪽부터 서클, 반지름 3.5, 카피. 다시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카피. 각 교차점으로 복제를 해주면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어레이에는 참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반지름 20인 원을 그렸습니다. 카피. 자, 그리고 보면 기준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기 세컨 포인트 말고 어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어레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이 요 안으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를 누르면 제일 먼저 number of items to array.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이고요. enter number of item, 즉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5개라고 썼습니다. 이때 5개라는 얘기는 원본 포함해서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세컨 포인트까지. 여기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고 5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50mm 간격으로 5개가 복제가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거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요. 카피 어레이 역시 5개요. 근데 여기 옵션이 하나 또 있어요. 피트라고 전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간격은 CAD가 알아서 나누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컨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피트를 이용해서 배열하는 방법 다 많이 사용합니다. 자, 2가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요. 자, 어레이 그러면 자, 렉탱귤러 어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대로 쭉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배열된 거예요. 카피의 어레이 기능이 이렇게 된 겁니다. 5개.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로우를 이용해서 더 주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에요. 숫자. 칼럼으로 5개, 로우로 4개, 그 다음 사이 간격, 사이입니다. 사이.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배열이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죠. 자, 삭제하고,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렉탱귤러. 자, 이때 여기 그립 보이시죠? 그립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여기 첫 번째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간격이 조절이 돼요. 이렇게. 이와 같이 간격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 끝에 그립은 개수입니다. 클릭하고 움직이면 개수가 조절이 되고, 여기 네모난 그립 있죠? 얘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조절이 돼요. 얘도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위아래로 조절이 됩니다. 얘도 이렇게 위아래 조절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가 되는데 얘는 좌우만 되는 거죠. 상하가 안 되는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상하, 좌우가 전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이 위에 가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게 있어요. 오소시에이티브. 얘를 체크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나올 겁니다. 2번, 3번 정도 더 나올 건데, 요게 오소시에이티브가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즉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택을 하면 얘네들이 다 한데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에디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레이를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70, 그 다음에 70. 뭐 Z 방향으로 5개, 여기도 50.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Z 방향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쓸 일이 없어요. 레벨은 쓸 일이 없고, 선택하면 이렇게 레벨은 쓸 일 없으니까 항상 0으로 두시면 돼요. 레벨은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쓸 건 컬럼하고 로우하고 2개입니다. 자, 오소시에이티브로 이렇게 어레이를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얘네 하나하나씩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edit sour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edit source 그러면
이 얘네들 중에 누구를 수정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Edit Source Object of Associative Array. 연관 배열의 소스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얘만 이렇게 활성화돼요. 제가 선을 그려봤습니다. 다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어디로 가냐면 우측 상단에 가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세이브 체인지. 내가 수정한 거 저장하기. 디스커드 체인지. 내가 수정한 거 디스커드 버리기.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 체인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스가 수정됐으니까 나머지가 다 똑같이 이렇게 수정돼 버립니다. 자, 에디트 소스 한번 해보시죠.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 즉 다시 말해서 아이템을 바꿔 끼는 겁니다.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하시면 아이템을 먼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의 기준점입니다. 얘의 기준점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주고 나면 대체될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대체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의 원점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네요. 자,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 리플레이스 되어야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요. 원래 기본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라고 지정해주고 바꿔야 될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로 만들어진 배열은 분해, 여기 explode 명령어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explode 명령어가 어딨냐면 얘입니다. 얘가 explode 명령어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explode. 그러면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전부 다 분해하시죠. 이번엔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도 어레이입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번엔 폴라 어레이. 폴라 어레이가 원형 배열이에요. 자, 원형 배열이니까 원의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중심점 클릭. 그럼 여기 아이템 개수 나오죠? 뭐 12개. 그러면 12개가 복제된 거 보이시죠? 6개 그러면 6개가 복제가 됩니다. 이게 폴라 어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때 끝낼 때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끄세요. 오소시에이티브 꺼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 지우고, 특성 일치하고, 이렇게요. 서클, 여기는 반지름 3.5, 서클 6.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축 지정하고 수량 4개. 그럼 금방 복사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원의 중심점 개수 6개.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원래 어레이 예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패턴으로 함께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야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 만드는 연습하고 이 부분, 지금 터진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요거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반지름 20, 반지름 40. 그 다음에 여기서 20mm니까 옵셋 25mm. 자, 트림으로 나머지 잘라내면 되겠네요. 이런 모습이네요. 자, 서클. 이 안쪽에는 반지름 4하고 반지름 5하고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기준점은 원의 중심점.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얘가 방향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꺼야만 아이템이 회전을 하지 않아요. 이게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템 회전시키기예요. 자, 수량은 4개. 그럼 어떤가요? 다 왼쪽 하단으로 터져 있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그릴 때는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셔야 되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한번 20mm, 다시 한번 5mm. 자, 여기다 하나 더 20mm짜리 하나 더. 그래야 여기서부터 패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건 끊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만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5mm.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으면, 자, 여기 중심선 됐고요. 그러면 패턴하고 중심선까지 모양 잡힌 것 이해되시나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클릭해 놓으면 어떤가요? 한 번에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도 역시 패턴이 필요해요. 패턴을 이용해서 그리는 과제물입니다. 자, 잘 보세요. X라인, 자, 0도, 그 다음 30도, 90도, 150도. 자, 특성 일치, 서클, 반지름 11mm,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다시 옵셋 3mm, 그 다음 특성 일치,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끊으면 여기 모양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반지름 19.5mm, 다시 반지름 25mm, 다시 지름 95mm, 옵셋 5mm. 자, 트림,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름 7mm,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옵셋 7 나누기 2. 자, 특성 일치, 필렛, 옵셋 5mm, 트림. 이건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끊고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끊고 아크, 시작, 끝,
라디어스 22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를 어레이 하는 거예요. 어레이 자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똑같아요. 서클 반지름 9mm 자 옵셋 9mm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옵셋 21mm 이렇게 된 거고 옵셋 2mm 자 특성 일치를 통해서 그 다음 필렛으로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옵셋 15 그 다음 17.5 여기에 서클을 그리는 겁니다. 반지름 8mm 하나 반지름 6mm 하나 자 이렇게 원을 연결할 때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보시면 이 부분이 다른 거 이해되시죠? 반드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 그리시면 안 돼요. 자, 트림을 하고 여기 확대해서 보면 트림이 덜 된 게 있을 겁니다. 여기도 확대해서 트림 덜 된 거 정리하시고 자,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얘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서클 반지름 53.5mm 서클 반지름 6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어낼 거 끊어내고 네 이거 지우고 자 어레이 얘네들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원의 중심점이고 수량은 4개 그러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mm 즉 중심에서 12mm 12mm 옵셋 12mm 트림으로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필렛으로 마무리 자 특성 일치로 네. 그 다음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12개인가요? 네 12개네요.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해보시죠. 얘도 폴라 어레이예요. 자 보세요. 라인 100mm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서클 다이아메터 30이네요. 서클 반지름 20이네요. 다시 서클 80 네, 여기에 중심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서클 다이아메터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탄젠트 작은 원에서 탄젠트 큰 원으로 어이구 거꾸로 그려졌네요. 다시 라인 탄젠트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 탄젠트 자 옵셋 5mm 그 다음 필렛 반지름 2mm 트림 이렇게 확대해서 다 지워야 됩니다. 다시 필렛 반지름 4mm 자 어레이 중심선까지 같이 선택합니다. 자,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이번엔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그러면 금방 그려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이에요. 자, 서클 반지름 9mm. 자, 옵셋 9mm. 다시 옵셋 22mm. 옵셋 2.5mm. 네. 그 다음 특성 일치. 나머지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치고 나머지 트림으로 끊으면 돼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5 한 번 더. 자, 그 다음 옵셋 10mm, 여기가 중심선이죠.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 자, 그럼 여기 됐고요. 옵셋 30, 옵셋 20. 자, 교차점에서 반지름 40. 자, 트림을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해주고 수량 4개. 그러면 네,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거 사실은 어레이로 만들면 금방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명령어를 조금 앞질러 가겠습니다. 어떤 명령어냐면 여기 조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원래 트림 브레이크 혹은 익스플로드의 정반대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트림 브레이크 했을 때 거꾸로 연결해 주는 게 조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고요. 선을 그려서 이렇게 트림했습니다. 얘는 레이어도 이렇게 바꿨어요. 이 선과 이 선이 원래는 하나의 선이었죠. 그죠? 이런 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일선상에 있는 선. 동일선상에 있는 선은 자, 조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소스 그냥 같이 선택합니다. 엔터 없어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나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조인.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소스입니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쪽으로 들어갑니다. 조인. 자, 다시 원래대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 선과 이 선은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연결하길 원해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는 끝점이 다 맞닿아 있어야 돼요.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쪽으로 다 흡수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라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P라인, 폴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폴리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렉탱글하고 폴리곤 설명할 때요. 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보시죠. 제가 폴리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렉탱글하고 폴리곤 할 때 폴리선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지금 얘네들이 폴리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인 명령어는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놓고. 자,
라인을 그릴 거예요. 라인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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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m 다시 200mm 200mm 1000mm.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200, 200, 200, 400, 200, 200, 100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 그리고 나서 이거 조인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이건 폴리선으로 그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폴리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원을, 여기 끝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50. 50짜리 너무 큰가요? 자, 반지름 20짜리인 원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 경로 배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경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길이에요. 길. 우리가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딱 지정한 다음에 길 찾기 딱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운전하다가 보면은 차가 막히면 얘가 뭐라 그래요?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길이에요. 즉 이 동그란 원이 이 길을 따라가면서 일정한 간격만큼씩 계속 복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경로 배열이에요. 자, 어레이 원 선택하고요. 그 다음 패스. 이때 지금 그렸던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경로 배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요. 패스 어레이 경로를 지정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메주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눌러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 메주어 두 개가 있어요. 메주어는 간격이란 뜻이고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메주어는 간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mm 간격으로 혹은 200mm 간격으로 란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디바이드는 전체를 나누는 겁니다. 100개로 혹은 전체를 50개로 전체를 20개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 디바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주어로 놨으니까 여기 비트윈이 나옵니다. 간격이 100mm 간격으로. 그럼 100mm 간격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만약에 제가 얘를 디바이드로 놨습니다. 전체를 50개로. 그러면 전체가 50개가 된 겁니다. 전체를 25개로 혹은 뭐 20개로.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개수로서, 그러니까 디바이드는 개수로서, 메주어는 간격으로서 서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